스마트폰 저체온을 치유하는 방법은 저체온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학소금과 육류의 과다 섭취에 따른 것으로서 장 부위를 따뜻한 찜질과 마사지를 통해서 혈관을 이완시켜주면 쉽게 치유가 되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레이저로 손쉽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질병이 생활 습관에서 발생하므로 평소에 건강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신장염이나 사구체의 염증은 태행성 변화로 인해서 저체온 현상으로, 이것은 대부분 사구체 신염에 의한 것이다. 이 경우에 부종이 일어나며 혈뇨와 단백뇨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연쇄 고균 감염이 그 독소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으로 발생한다. 만약에 사구체의 동맥혈이 저체온화하면은 혈액이 모이기 때문에 신장은 전체적으로 혈액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의 혈압은 상승한다. 병원에서 주는 혈압약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장에서 강제로 이뇨작용을 하는 약이다. 따라서 심장은 무리하게 혈액을 들여보내느라고 금방 지치기 때문에 저체온화가 더욱 가중된다. 그러면 다시 병원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단백질 분해 물질인 요소는 손상된 신장에 감염을 일으켜 급성 신염이 되고, 이후에 만성 신염으로 손상받은 사구체는 찢어진 구멍 사이로 단백뇨를 물려내고 혈뇨까지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심한 통증이 일어난다. 이러한 질병은 병원에서 항생제로 금방 치료되는 듯 하지만 저체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질병으로 진행되고 후에 다른 여러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만든다. 비타민C 등등등등 안구 건조증을 막으려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눈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기관이다. 특히 비타민 A가 눈에 좋다. 평소에 비타민 C와 야채, 과일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양손바닥을 비벼서 마찰을 일으킨다. 다음에 두 눈을 살짝 비벼 마사지를 한다. 장시간 이렇게 항생제는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항생제, 시력자,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시력 감퇴와 책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서 이렇게 시력이 요즘 들어서 크게 늘어나는 백내장, 녹내장, 안구 건조증 모두 누그러져가는 혈관의 저체온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한 저체온으로 인해서 시신경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저체온으로 인해서 시신경에 문제가 오기도 한다. 그런데 또 담배를 피우면은 니코틴이 이뇨 억제 호르몬을 생산을 촉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담배를 피울 때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 만약에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뇌하수체의 저체온 현상은 물론 신장 기능에 혼돈을 불러와서 장기적으로 이뇨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 자, 그냥 오줌으로 배설해야 하는 이 수분들이 세포와 세포 속에 그대로 남아서 수독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화학소금의 양은 실로 엄청나다. 실제로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발효를 시키면 화학소금기 때문에 발효가 잘 되지 않아서 몇 번이나 세척을 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신장질환으로 신장투석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은 화학소금의 폐해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사실 자연식만으로도 하루 섭취할 염분의 양은 충분하다. 자연 섭취로도 하루에 소금은 충분한데, 그렇군요. 자, 이때 몸은 저장해둔 영양소를 꺼내서 사용하는데, 감기는 저체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의 침투와 이를 막으려는 면역 구이의 한판 대기를 만들어낸 반응이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비임파고는 항체를 통해서 기억을 해놓는다. 이 바이러스의 싸움을 일일이 기억했다가 이렇게 쉽게 물리치게 되어진다.
감기에 걸리면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재채기, 코막힘, 두통, 근육통, 발열 등등등등 이렇게 이 모든 증상은 면역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물론 감기는 몸살보다도 덜하지만 자연치유 방법은 같은 것이다. 그렇지. 짠짠 태권도 하듯이 빵빵 이렇게 치아 구조상 사람은 초식 동물에 가깝다. 맷돌 형식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식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구조가 그래서 채소를 많이 씹어 먹으면 도움이 된다. 신장이라는 심장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처리하고 온몸을 데우는 혈액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신장이 아닐까 한다. 사구치 신장은 콩포지라고 불리는 신장은 하루에 온몸의 혈액을 2번 정화시킨다. 그 양은 10리터 이상으로 혈액의 99%가 재흡수되며 필수 비타민, 아미노산, 포도당 그리고 여러가지 호르몬 등을 걸러낸다.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초고분이 들어오면 소변을 통해서 내보낸다. 즉 우리 몸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당 양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아낌없이 배설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장이 저체온은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건데요. 그러므로 폐경에 이르러서 기타 질환은 몸살 몸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대청소 작업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신장이 하는 일이 이렇게 체온 돌려주고 걸러주고 영양소를 그렇게 한다는 거. 신장은 인체 양 옆구리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소변이 탁해져서 노랗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신장 하나를 떼어낼지라도 건강에 큰 문제를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은 올바른 영양 섭취를 하지 않거나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주먹만한 것이 이래서 대략 주먹만한 크기의 신장이 하는 일은 매우 많고 복잡하다. 일단 혈액을 정화하고 여과해서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액을 걸으면서 혹시 적혈구가 부족하다 싶으면 골수에게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또한 칼륨이나 염화나트륨 등의 물질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러한 물질이 많아지면 생명이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수분을 잘 거르지 못하면 수독증에 걸려서 온몸이 뚱뚱 부어오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산과 알칼리 균형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의 양을 잘 조절해준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 수고하는 신장에 짐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거네요. 풍치는 중풍이나 통풍처럼 혈액 내의 요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요산, 특히 요산은 혈액을 혼탁하고 백혈구에 저항하는 요산은 혈액을 혼탁하게 한다라고 했네요. 자,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이 요산이 너무 차가운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모두 치아를 상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든다. 커피를 한 잔 마실 때에 치아에 닿으면 치아에서는 이를 빨리 중화시키려고 칼슘이 빠져나온다. 또한 저녁마다 술을 마시거나 시원한 맥주를 들이킬 때마다 치아는 추위를 느끼고 약해진다. 그러므로 항상 치아 관리를 신경을 쓰고 혈액순환을 위해서라도 영양의 균형을 갖춘 식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몸 관리는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가임기 시절에 해야 한다. 여성들은 그렇게 겨울을 지나는 것은 그만큼 활동력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활동력이 적어지면 체온이 내려가게 된다. 체온이 내려가면 더 많이 지방이 축적이 되어지고 이런 복부의 소정 체온을 보호하려는 신체의 항상성 원리 때문이다. 그러면 변비를 위해서 요실금, 관절 등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한다. 한편 폐경이 시작되면 칼슘이 뼈에서 이틀하는데 이러한 질환을 골다공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서 요즘 칼슘제를 보충하는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칼슘이 인체 내에서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가 않다. 사실 칼슘이나 고칼슘이라고 표기된 식품은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흡수되지 않은 칼슘이 혈관에서 지방과 결합해서 혈전을 만들거나 또 콜레스테롤과 또 뭉쳐서 담석, 여러 결석, 또 맹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칼슘제를 섭취할 생각이라면 칼슘 단일 품목보다도 마그네슘과 아연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순히 칼슘제만 섭취하는 것보다 섭취와 함께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얻어진다. 칼슘은 인체 내에서 전신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해야 하는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신경에 영향을 주고 괄약근의 수축 이완을 어지럽게 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몸을 데우는 뿌리 채소와 곡식류 또 혈액순환에 좋은 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모든 여성은 방광과 괄약뿐만 아니라 하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해야 할 거다. 여성 생식기는 자궁과 질로 나누는데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고 보금자리며 질은 자궁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이러한 자궁과 질의 경계부가 바로 자궁경부이다. 자궁에서 자궁경부 지켜주는 그런 경부에서 또 암이 생길 수 있고 독소가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무력도 생기고 이렇게 질은 흡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펜트 이물질 및 화학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질주름에 달라붙어서 질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또 자궁을 또 악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물질이 질량에 있어서 일부러 압박이 밀려오고 자궁은 압박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자궁경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 젊은 여성에게 무력이 많이 생기고 자궁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다. 여성은 자궁이 에너지와 근원이므로 항상 자궁신경에 건강 쓰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폐경기가 어떤 질환은 아니지만 저기 폐경의 원인과 폐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증상이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냥 간과하기 어렵다. 여성의 폐경기는 50세를 전후해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무월경이거나 불규칙한 생리 시에 폐경이 시작이 된다.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중단되면 지방의 이동도 중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복부에 쌓여있는 지방은 그대로 남아서 복부 비만이 되어진다. 사실 우리나라 40대 여성은 가정과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다. 그래서 복부 지방이 쌓여도 체명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태반인데 겨우 아이를 키워놓고 자신은 돌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서 호르몬이 흐르지 않으면은 지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실금의 원인 중에서 하나는 저체온으로 방광의 기능이 굳어져서 이완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또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거나 걷는 것보다도 차를 이용하고 장시간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여실금 환자의 방광은 절절 흐른다는 거죠. 아무래도 여실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도 관략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소변은 참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건데 관략근이 튼튼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37도 건강하게 저체온을 잡아라. 홍동조 이렇게 책을 써서 아주 얼굴이 매끈하고 좋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해서 희귀병 탓에 체온이 겨우 30도 이렇게 너무 떨어지기 그래서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털모자와 장갑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최근 영국 이렇게 해서 체온이 떨어지니까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희귀병 가족들이 이렇게 된다. 체온을 올리라 하는 거네요.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을 했는데 글을 마치면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건강 역시 마음으로 먹자. 실제로 이렇게 혹시 몸에 암이 있다면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보라, 이렇게 권유를 해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지가 않다. 그래서 저체온을 극복하는 방법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잘못하면 역효과를 내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발이 따뜻할 경우에는 보통 따뜻한 물을 담그지만 사실은 시원한 물로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발의 피로를 풀어줄 수가 있다. 또 몸살에 걸려서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울 경우에는 찬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한다. 뜨거운 물에 피부가 제일 데일 경우에 빨리 차가운 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이는 피부가 온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고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열과 냉을 올바르게 조절하면은 가벼운 질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으로 과로가 있을 때는 따뜻한 물보다도 냉수에다가 시원하게 풀어주라, 이 말인데요. 정상적인 체온에 있는 사람은 릴렉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다. 하지만 저체온 사람은 매우 긴장하거나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다. 만약에 하루 종일 기운이 없거나 쭉 처져 있다면 이는 그날의 저체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체온을 정상적으로 체온을 올려라. 텐션, 긴장, 흥분 이렇게 된 거고, 정상 체온은 릴렉스 된 것이다. 자연의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를 하고 칼슘에 하는 일을 하고, 햇볕은 몸속의 콜레스테롤 비타민 D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디스크도 요즘 질환들이 나타나는 것도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칼슘에 있다. 폐경 여성이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다. 동물성 식품은 염소, 유황인 등 산성 무기질이 주 성분이다. 이것은 체내에서 알칼리성 무기질을 정화하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대부분 소변으로 거의 빠져나가 버린다. 특히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도 고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대변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 양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고단백 위주의 식사보다도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칼슘 흡착에 도움을 준다. 또 한편 흡연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폐에 또 요실금은 중년 여성기의 폐경기 나타나는 저체온 질병이다. 젊은 여성 20-30%, 중년 여성이 30-40%, 노인의 경우 30에서 50%가 고통을 또 호소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방광은 이렇게 밀착해서 탄탄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저체온화되면은 자꾸 빠져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체온을 상승할 수 있는 뜨거운 찜질을 하기도 하고, 뜨거운 수건을 간절히 입원율을 높이고 이래 한다는 거죠. 골다공증이란 뼈 석회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뼈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것은 자연의 일시다. 이는 나이와 더불어서 몸이 차가워지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체온으로 충분히 영양소를 받지 못하면 건강하고 좋은 세포와 혈액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인체는 37도라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가 면역성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체가 분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면역은 최소한 내 몸을 따뜻하고 정상적인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영양 섭취도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버리니까요. 자가 면역이다라는 거죠. 내부의 쿠데타. 그래서 어떻든 편안하게 유익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자, 운동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또 어떻든
하체를 보호하는 또 옷을 입고 천연 호르몬제 좋은 거 그래서 천연 그 건강식품들 또 질의 산도를 유지해서 이제 강산인데 질의 산도는 이제 강산이란 살균력이 좋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일반 비누나 알칼리 세정제를 청결제로 쓰게 되면은 산도가 강알칼리로 바뀌게 돼서 생식기의 감염을 또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이래서 또 성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일곱째 또 천연 화장품을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 생식기에 관해서 자궁과 질의 지방이 쌓이게 하는데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사 에스트로겐 등이 계속 자궁에 유입되면서 지방을 쌓으면은 자궁 동맥과 질 동맥의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유사 에스트로겐의 환경 호르몬이 역시 지방을 자궁으로 이동시키고 생리통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의 저체온이 진행되면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영양 불균형, 심한 스트레스, 관절의 기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관절. 이로 맞추면 저체온의 만성적인 만성화가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따뜻하게 자궁을 튼튼하게 해서 그 지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양을 하고 또 여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에스트로겐 또 등등을 잘 활용을 해서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관절이 정상적인 것은 퇴행성은 그냥 그 연골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연골의 퇴행성을 의미한다. 퇴행성은 그래서 영양제를 해서 골고루 좋은 것들을 해서 섭취를 해서 악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정리에 가장 좋은 것은 하체 운동이다. 정기적인 운동을 하면 하체의 힘이 좋아진다. 하체가 튼튼해지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면 뭐 아르기닌, 아연, 동맥에 좋은 것이 아연이다라는 거죠. 여성 질환에 그래서 여성의 몸은 자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온몸을 따뜻하게 해서 여성 질환에 그래서 다양한 자궁 내막증, 자궁여혹, 또 자궁으로 비롯된 저체온의 증상들이 다른 거죠. 생리통도 생리는 가임기 여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꽃이 지면 곧 폐경기에 들어가니까 여성으로서 이 출산의 모든 임무가 끝나게 된다. 생리 기간 중에는 귀찮고 불편하지만은 폐경기가 되면 그 상실감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생리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면서 도움을 얻고 퇴행성 관절염은 저체온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되어진 것이다. 저체온 되어진 것이다. 했네요. 남성의 가장 큰 관절은 음경의 크기와 굵기인데 음경의 크기는 그곳으로부터 유입되는 혈액의 양이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활성화되어지면 튼튼해진다라는 거죠. 역시 호르몬의 분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하는 정제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정제를 만들기에 앞서 꼭 온도를 확인한다. 그것이 정상 체온 37도보다 2도가 낮은 35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고열이나 몸살을 앓고 있다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점점 오히려 만들어지는 게 또 낮은 온도네요. 정자 생명 탄생 가능 시간은 2주일 후부터다. 임신은 사정 후 2주일이나 후에나 가능하며 그 전에는 사정을 할지라도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고환은 온도에 특히 민감하며 추우면 오그라들고 더우면 축 늘어진다. 그래서 고환을 항상 시원하게 해줘야 정자 생성에 필요한 운동과 영양 섭취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뇌졸중도 결국 뇌혈관을 저체온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뇌졸중도 그렇다. 근데 정력이 감퇴되는 것도 역시 칼슘, 요소, 각종 미네랄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렇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의 정랑 이런 것들이 튼튼하기 하기 위해서 서구에서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지방 질식사에 있다. 포화지방이 불용성 칼슘, 요소, 칼륨, 각종 미네랄, 콜레스테롤 등 여러 가지 성분이 엉겨서 굳어진 저체온의 현상인 것이다. 그래서 요도에 달라붙어서 소변을 볼 때 오줌 배출이 시원치 않게 되어진다. 이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소변 후에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지방의 고함과 전립선 온도를 높여서 정액 생성도 어렵게 한다. 전립선 비대증이 되면 수술 방법으로는 요도에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 있다. 하지만은 이는 결과로 또 일부리고 그것은 진정한 치료로서의 어떤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남성질은 남성의 최대의 관심사가 정력이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정랑고한 이런 문제이고 순환이 좋게 해야 된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땀을 내는 운동을 하고 그러면 심장 기능이 강화된다. 목욕과 샤워는 심박 동수나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심박도는 증가한다. 팔이 증가한다. 심박동이 견과류는 심혈관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는 거죠. 저혈압이라는 혈압을 측정했을 때 정상 수축이 120 이하 이렇게 너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저혈압은 그래서 저 다 읽어가는데 67 68 67를 한번 볼까요? 다시 67을 보면 자 이제 체온에서 혈압을 측정했을 때 수축 혈압이 120 또 확정이 80보다 낮게 또 수축 혈압이 100 이하 또 확정 혈압이 60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저혈압이라 한다. 저혈압. 또 낮게는 수축 혈압이 100 이하고 80보다 확장이 80이고 80, 120, 80 이렇게 되어줄 때 저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심장의 저체온과 관련이 있다. 저혈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나타내며 저혈압이 걸린 사람은 쉽게 지치고 손발이 차며 생각이 소심하다. 먼저 혈관의 혈전으로 심장이 혈액을 강압으로 보내는 일이 장기화하면서 지쳐버린다. 그러면 강압이 떨어지고 억압이 되고 만다. 그 다음에 다리의 정맥혈관이 저체온으로 인해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혈을 정상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해서 발생한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단지가 튼튼하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과 몸관리를 잘 했다는 것도 되는 것이다. 몸관리를 장단지를 튼튼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반대 현상으로 주로 요오드 결핍에서 비롯된다. 요오드 결핍, 요오드가 부족해질 경우에 그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에 하나는 생후 10개월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자, 복잡한 건 다 볼 필요 없고 심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이다. 산소는 심박 동수를 늘리고 지치지 않게 하는 운동력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그 산소가 잘 흘러야 되고 간상동맥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저체온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는 수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식품은 콜레스테롤과 합쳐져서 혈전이라는 또 걸림돌을 만들어낸다. 이 혈전은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적으로서 심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은 이 혈전으로부터 발생이 된다. 혈전. 그래서 동맥을 꽉 쥐고 그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혈관을 심장의 저초원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 협심증도 이런 건데 이것은 심장 혈액을 전신이 골고루 공급해주는데 그중에 한 5%는 자신이 펌프질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심증이란 두 개의 관성 동맥 혈이 노폐물로 막혀서 자신이 써야 할 5%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다시 말해서 심장의 저체온으로 혈전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성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것이다. 관상 동맥을 막아버리면 세 개의 관상 동맥 산소 공급받는데 이제 관상 동맥 갑상선의 이제 기능에 항진증은 눈이 툭 튀어나와서 안구 돌출 이렇게 생기고 갑상 기능 항진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모든 에너지가 대사로 쓰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나 근육 쇠약 등이 나타난다. 이는 뇌하 수체 저체온증 또 갑상선을 통해서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기 때문이다. 호르몬을 너무 과잉으로 써버린다 이 말이죠.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도 안 되고 저하도 되어서도 안 되고 합성성 호르몬이 있는데 갑상선은 체온에도 관여한다. 체온 인체의 심혈관계 질환 우리 몸이 저체온이 되지 않도록 늘 애쓰는 장기가 바로 심장이다. 심장은 하루 10km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몸속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서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은 차가워지는데 이것은 겨울에 또 난로가 없이 썰렁한 것과 같다. 심장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서서히 굳어가는 것이다. 심장이 차가워지면 심장은 뭐 길이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것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갑상선 기능 항진을 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갑상선 그래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고 여기에는 인체의 에너지 수요를 관장하는데 이는 세상 하부와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상선이 이런 부분에서 순환이 안 되면은 문제가 오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혈관에 문제가 오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식률의 문제, 또 식습관, 무좀은 여름이 되면은 또 무좀도 역시 손발이 따뜻하면 잔병치레가 없는데 이것도 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문제는 면역의 문제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토피도 환경 변화로 인한 부작용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당뇨 문제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피부 질환 또 여드름 모든 이런 것들이 저체온과 관련이 있다. 간의 저체온으로 최종 단계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만이 역시 그러하다. 담석증은 담즙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를 활성화해서 지방이 가수 분화되도록 하는 것인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담즙의 성분은 대부분 빌루빈, 콜레스테롤, 담즙산, 인지질, 약간은 무기질이며
물이 90%를 차지한다. 이런 담주본 간 담당 소장 간으로 선언해서 이를 장간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담석이 담당간을 막아버리면 담주본이 원활하지 못하고 심한 통증으로 압박으로 고통이 뒤따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섬유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원인은 다 저체온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신경질환도 역시 그러하다. 간경화, 간의 저체온으로 간염이 진행되면은 간 기능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어진다. 간 질환과 담낭 질환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중금속들이 문제가 되고, 배탈, 설사, 또 개실염은 장관을 따라서 발생하는데 결장에서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체온을 잡아서 변비가 사라져야 될 것이다. 이 변비가 결국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혈구 수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6천 또 8천 까지 말이가 되는데, 그러나 저체온에 의한 백혈구의 식균적이 떨어지고 면역이 문제가 생긴다. 운동이나 체온 상승 기구를 활용하면은 10,000에서 20,000까지 백혈구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좋아져서 감기 등 웬만한 질병이 걸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저체온에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체온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홍동주의 또 최혜선의 감수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소화질환 등등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썼네요. 비만 문제, 음식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책을 아주 크게 썼나, 이렇게 양이 많군요.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음식물에 영향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체온이 너무 자주 먹는 거, 또 편식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식하는 거, 저체온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은 저체온으로 매일 공격을 받고 있다. 현명은 운동 어른은 그래서 저체온을 잡자.